아니 이게 단돈 1000엔이라고요? 슈퍼제우스? 20만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도쿄의 나카노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도쿄의 3대 오타쿠 성지 중 하나라고 불리는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살펴보러 갑니다. 사실 예전부터 나카노 브로드웨이 영상도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저도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은 쭉 하고 있었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아키하바라의 영상 소재가 많이 떨어진 지금에서야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여기 나카노는 2015년 12월 신호장에 버스데이 파티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니. 나카노 브로드웨이는 나카노역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역 주위가 나카노구의 중심지라서 그런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카노 브로드웨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 북쪽 출구를 나와서 상점가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문제는 여기 상점가는 늘 북적인다는 거. 그래도 도쿄 도심에선 느낄 수 없는 지방도시의 상점가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상점가 오른쪽엔 술집과 유흥업소가 많은 골목이 있는데요. 특히 밤이 되면 꽤 화려해서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특이한 가게들도 많고요. 여긴 뭐하는 가게지? 건담 로고같이 생긴 간판도 보이는데 저긴 아무래도 건담을 컨셉으로 한 술집 같습니다. 깨알같이 세배라고 써놓은 것 좀 보세요. 여기 골목은 술집도 많지만 라멘 가게도 많은 게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해장으로 라멘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건 악마의 유혹이다. 만지고 싶다, 만지고 싶다. 쿠로네코 메이드 카페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나카노 아즈사, 아즈냥에게 딱 맞는 컨셉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곳은 촬영 금지라서 솔직히 영상으로 소개하기 힘든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늦었지만 드디어 나카노 브로드웨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엔 볼 수 없었던 생명을 지키자라는 현수막이 인상적인데요. 그럼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케의 본거지답게 들어오자마자 만다라케의 상품들과 메텔이 반겨줍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참고로 여기 나카노 브로드웨이는 10층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1층부터 4층까진 상업시설이, 5층부터는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타쿠 가게들은 대부분 2층에서 4층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도 이렇게 오락실이 있고 오타쿠 가게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데드도 마스크를 쓰는 시대라니. 그럼 오타쿠 가게가 몰려있는 2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안내도인데요. 딱 봐도 오타쿠 가게들이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만다라케지만 말이죠. 먼저 살펴본 곳은 만다라케 다이샤딘입니다. 여긴 같은 만다라케라도 장르별로 가게들이 나뉘어 있는데요. 내부는 역시나 다양한 자동차 장난감들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만다라케 외에도 많은 가게가 있었는데요. 오래된 골동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많아서 참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바깥 디스플레이에 19금 동인지를 전시해 놓다니. 그래도 표지는 건전해서 다행입니다. 만다라케 갤럭시, 여긴 중고 게임들을 취급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에 전시된 게임들은 고가의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네오지오 포켓 게임들이 이렇게 비싸다니. 게임워치도 종류가 다양해서 놀랐는데요. 개인적으로 오일 패닉을 가장 좋아합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네오지오 게임은 그냥 자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도 가격이 아주 그냥. 서브컬처의 성지다운 적절한 메뉴판입니다. 나이스. 여긴 순간 뭐하는 곳이지 싶었는데, 아, 영상과 음반을 취급하는 곳이었군요. 세상에, 컵 오브 치노 재고가 이렇게 많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앨범인데. 추억의 애니메이션 DVD도 많이 있었습니다. 라키스타는 살면서 처음으로 컴플리트한 작품이고, 러브 히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었는데 제가 미소녀 애니에 빠지게 된 원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알까요? 추억의 모의 땅, 단돈 200엔. 여긴 요즘 친구들도 알 법한 유명한 작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 코믹걸즈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주문토끼는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오, 세상에, 만다라케 윙크? 타무라 유카리가 한가득합니다. 성우 굿즈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네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만다라케 뉴 스페셜. 여긴 어떤 곳인지 바로 파악이 되네요. 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라신바는 재미난 가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울렛간이라는 신선한 점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단돈 1000엔이라고요? 신호장이 없는 건 아쉽지만 세상에 이럴 수가. 생각보다 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많아서 놀라웠습니다. 시도받고 비주얼북도 있었고요. 솔직히 히나츠르 아이키홀더는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단돈 200엔. 여긴 카드를 취급하는 곳인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초고가에 매입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일본 롯데에서 발매 중인 비쿠리맨인 것 같은데요. 포장지를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건 분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슈퍼제우스? 20만엔?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과거에 수리수리 풍선껌이라는 이름으로 비쿠리맨이 발매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국판 포장지도 25만원에 팔고 있는데요. 대체 이런 건 어디서 구한 거야? 방금 너무 대단한 걸 봐서 화폐 같은 건 오히려 평범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2층 상가 끝쪽엔 식당 같은 곳도 있었는데요. 건강 자연 요리라고 쓰여 있지만 메뉴는 딱히 건강 자연 요리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게 내부를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아쉽지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 카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 들어갈 용기는 없네요. 나카노 브로드웨이에도 역시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인싸들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라신바는 패스하려고 하다가 잠깐 들어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상품이 다양하고 진열도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미쿠 관련 상품이 이렇게 많다니. 레모땅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 프라이즈라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2층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만다라케 활동사진관. 솔직히 가게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가 힘들 정도입니다. 2층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만족하긴 했지만 영상을 위해서 3층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3층은 2층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3층엔 바로 명품 시계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왔을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층만큼은 아니지만 3층에도 오타쿠 가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2층보다 디스플레이를 구경하는 맛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젠 추억이 되어버린 사이카노 극장판 특전들, 물론 아직도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만다라케의 간판이 보이고 만화책을 취급하는 대형 점포가 반겨주게 됩니다. 만다라케 말고도 하루야라고 하는 대형 서점이 있었는데요. 이름만 봐서는 그냥 평범한 책방 같지만 역시 오타쿠의 성지 아니랄까봐 만화가들의 사인 색지도 가득하고 만화책도 이름표를 하나하나 달아놔서 원하는 작품을 찾기 쉽도록 해놓은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만화에 특화된 멋진 책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자마자 반겨주는 건 만다라케의 헨야라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상한 곳인데요. 솔직히 여기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특이한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딱히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4층에도 3층처럼 서적들을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오래된 책이나 점술과 무술, 종교와 같은 특별한 장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물건들답게 역시 가격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TRF라는 대전게임 전문 오락실도 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영상으로 소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만다라케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었지만 여기는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살펴봤는데요. 나카노 브로드웨이는 여러 번 방문한 곳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가게들을 살펴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보여드린 가게가 전부는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서 촬영이 힘들거나 원화와 같이 애초에 촬영할 수 없는 가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키하바라에 비해서 좀 매니악하다는 인상이 강하긴 하지만 마치 마구를 탐험하는 기분이 들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도쿄에 오시면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뒤엔 오락실에서 잠깐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온객기도 최근에 신곡들이 많이 추가되고 이벤트도 늘어나서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이번에 나온 아리스장 SR 카드도 귀엽지만 실제 음식 사진을 카드로 쓸 줄 몰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고파오네요. 게임을 즐긴 뒤에는 영상 처음에 소개한 골목길을 통해서 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낮이 길어져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녁의 분위기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카노역에 도착했는데요. 역에 특급 차량이 정차해 있어서 혹시 싶었지만 역시 회송 차량이었습니다. 저게 만약 특급 아드사였다면 나카노 아드사가 되는 건데.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